철없던 20대에 이게 진짜 사랑인가 싶어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도도한 여자였지요. 그때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다음 날 또 보고 싶었습니다. 온종일 같이 있어도 질리지 않았고 우리는 무엇보다 그것이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확신했던 저는 신혼여행 이후 그녀 손을 붙잡고 혼인신고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3개월 만에 사랑에 빠져 혼인신고에 결혼식까지 재빠르게 처리한 저에게 어린 아내의 난데없는 가출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아내의 가출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태생이 고아라 어린 아내에게 시집살이를 시켰던 것도 아니고 더욱이 제가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저와 장모님은 한 집에 살며 사라진 아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살아있다는 소식만 알아도 좋으련만 아내에 관한 그 어떠한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주저앉아 우셨지요? 저는 아내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그것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건지 무작정 어딘가로 사라진 건지 진실은 사라진 아내만이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형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무래도 장기전이 될 것 같다고 말입니다.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어쩌면 영영 못 찾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가출받답니다. 여러 정황상 그러하다네요. 확실하답니다. 그러니 저와 장모님께 마음을 비우고 지내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요? 그 여자가 사라져버린 지 벌써 1년이네요. 아무래도 이젠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서방, 그게 무슨 소린가? 여기를 떠나다니? 그 사람도 없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여기서 지냅니까? 집 알아보는 중입니다. 됐고, 여기 있어. 자넨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라는 장모님의 한마디에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갈 곳이 없었음에도 그 여자가 머물렀던 이곳에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나니까요. 그래도 혼자 있을 장모님을 생각해 버텼습니다. 장모님도 5년 전 장인어른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혼자인 몸이었거든요. 문제가 터진 그날도 저는 평소와 똑같이 6시에 퇴근해 7시쯤 집에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셨지요. 요즘 무슨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여자는 나이와 몸이 생명이야. 저도 장모님처럼 즐겁게 살고 싶네요. 요즘도 신나네? 당연하죠. 어쨌건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웃자고, 응? 지영이도 언젠간 들어오겠지. 저는 그렇게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장모님 말이 맞지요? 사라진 아내만 생각해봤자 산 사람만 마음만 찢어지지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질 않더군요. 그래도 제 아내가 아니었겠습니까? 생각처럼 마음이 따라와 주질 않았지요. 그렇게 복잡한 머릿속으로 오늘도 답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시원한 물로 샤워나 하려고 욕실 문을 여는데 글쎄 그곳에 장모님이 샤워하고 있던 겁니다. 노크한다는 것을 깜빡했지요. 저는 황급히 문을 닫아야 했음에도 머릿속이 백지화되어 아무런 동작도 취할 수
내 장모가 이렇게 좋은 몸을 가지고 있는진 미처 몰랐습니다. 아니,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나 그 사람 생각에 무시한 채 지냈던 것이지요. 내 여자도 아닌데 볼 필요가 없었지요. 어쨌건 제가 그렇게 멍한 얼굴로 욕실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으니 수건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던 장모님이 저를 보며 그러시더군요. 안 닫을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급히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씻겠다며 욕실 앞까지 갔던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초조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장모님이 제 방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것도 가운만 걸치고 말입니다. 아까 그 눈빛이 뭐야? 그게. 자네도 내가 끌리지. 그렇지? 전 사위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영이 말을세. 내 친딸이 아니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쩌면 걔가 집을 나간 게 나 때문일 수도 있어. 가출하기 며칠 전에 내가 계모란 걸 알았거든. 그때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나 왜 제 아내가 이곳을 떠나 연락도 끊고 무작정 가출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 아내에게 무지하게 서운할 것 같네요. 솔직히 저와 한마디 상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남도 아니고 남편인데요. 장모님이 그러는데 아예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네요. 친엄마도 아닌 계모가 그간 친모 역할을 하며 자기를 속였다고요. 듣고 보니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이 한다는 말이 죄책감 지니지 말자입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젊은 저에게 자꾸만 끌린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화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장모님, 바로 아내의 계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진짜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응, 당연하지. 나중에 아프다고 딴소리 하지 마요. 프로 저는 끓어오르는 본능을 참을 수 없어 장모님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은 일찍이 돌아가시고 외롭게 독수공방했던 그녀는 없어진 딸보다 저에 대한 욕심이 더 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부처럼 지냈지요. 호칭도 사위와 장모에서 자기로 바뀌었습니다. 말이 장모이지 연상의 여자친구나 다름없었지요. 장모는 40대로 저와 그렇게 나이 차이도 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까요? 이제 아내의 얼굴을 서서히 희미해져 봤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의 감정이 더욱 커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이 계모임에 간 사이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누구세요?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3년 전 이 집을 떠났던 아내가 멀쩡하게 서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제 아내를 보니 반은 반갑고 반은 찝찝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냈니? 나한텐 연락 하나 없이. 그럴 일이 있었어. 그런데 자기가 왜 아직까지 여기에? 너네 엄마랑 여기서 쭉 살았어. 뭐라고? 다행히 저와 장모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같이 살기만 했다고 했지요. 어쨌건 아내는 그동안 어디서 뭘 하며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던 제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짐을 싸들고 나갔던 그 짐 그대로 이 집으로 무작정 밀고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 얼굴을 보니 적잖게 서먹하더군요.
그런데 아내가 집안 곳곳을 이상한 시선으로 둘러보는 겁니다. 다행히 저는 장모님과 연인 사이였으나 그래도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선 사위와 장모처럼 지냈지요. 장모님 지인이나 제 친구가 이곳에 놀러 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쨌건 저와 장모님의 데이트 사진은 제 핸드폰 폴더에 깊숙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이후 개 모임을 끝내고 집에 온 장모님은 몇 년 만에 모습을 보인 딸을 보며 반가워했으나 제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보니까 진짜 반가워요? 지영아, 엄마는 너밖에 없어. 그럼 이 집에서 나가요. 이젠 이 사람이랑 여기서 행복하게 살래요. 뭐? 이 집 돌아가신 아빠가 나한테 준 거잖아요. 그걸 왜 아줌마가 자기 집처럼 쓰는 건데? 맞습니다. 제 아내가 가출했던 것은 21년 동안 친엄마라 생각했던 여자가 계모라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겐 미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곁을 잠시 떠나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기서 장모님을 쫓아내면 저분이 갈 곳이 어디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장모님을 두둔했지요. 나 머리 아프니깐 그만 얘기해. 여보, 나 좀 안아주면 안 돼? 저는 옆방에 장모님,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아내와는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요. 어쨌건 제 아내에겐 장모님과 잘 지내보라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늦은 새벽 고열에 시달린 겁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거실에 쓰러진 장모님을 걱정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서 조치를 취하고 입원했는데 병실에서 제가 장모님을 보는 시선을 이상하게 느꼈던 아내는 곧장 저에게 이러한 것을 캐물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뭐라? 네가 그 여자를 보는 눈빛 말이야? 그거 사위가 장모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 내가 지랄하기 전에 솔직하게 얘기해. 저는 더는 아내를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뺨을 올리는데 참으로 억울하더군요. 네가 뭔데 내 뺨을 올려?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출했으면서 내가 남편이겠냐? 네가 그렇게 무책임했으니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후로 아내는 또 집을 나갔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집부터 나갑니다. 상대와 대화에 풀 생각을 못합니다. 장모님은 자기가 저를 꿰어 이렇게 되었다며 이 집을 딸에게 내어주고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저는 나가려는 장모님을 무작정 붙잡아 세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지금은 서로 힘드니 같이 있자고 말입니다. 엄마나 아빠도 나를 버리고 아내도 나를 버렸는데 당신마저 나를 버리지 말라며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샘보는 아니더라도 계모라도 있다는 게 어딥니까? 어쨌건 이번 아내의 가출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다음에 아내가 온다면 이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